지금 증권가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어요. 그것도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대형 증권사들이 말이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50%에 도전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100만 하이닉스 기대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어요. 50만 원을 넘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0만 원이라니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가 재평가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수혜는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기업, 그 다음이 SK하이닉스의 HBM 정도로만 국한됐죠. 하지만 이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범용 D램부터 낸드까지, 일반 서버용 메모리까지 전방위적으로도 수혜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재 저평가받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내년에 재평가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내년 설비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죠. 수요 폭발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흘러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모건 스탠리의 입장 변화예요. 일명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던 모건 스탠리. 작년에 반도체 비관론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반토막 넘어 3분의 1토막까지 만들었던 그 모건 스탠리가 말이죠. 올해 상반기까지도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다가 최근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리포트를 내놓은 거예요. 내년 메모리 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는 17만 원, SK하이닉스는 85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를 PER 3배로 평가했어요. 과거 SK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의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SK증권은 더 나갑니다.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PER 4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만 원 목표가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증권사 목표가가 반드시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거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근거를 이해하면 시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거든요. SK하이닉스의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28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50%가 넘어갑니다. 반도체 제조기업이 영업이익률 50%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엔비디아가 현재 영업이익률 60%를 넘어갔죠. TSMC는 이미 50%를 돌파했고요. 그러면서 AI 수혜의 무게추가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오는 시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SK하이닉스의 역대 최고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런 전망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실제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글로벌 AI 업계에서 엔비디아나 TSMC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SK하이닉스만 혼자 빠지기는 어렵죠. 증권사 목표가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라는 건 현재 주가 대비 50%에서 8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추세죠. 상반기만 해도 1,400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게 최근 1,480원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에서 3년 만에 고점 수준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 실적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실적이 크게 개선돼요.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고 주가도 함께 오르는 실적과 주가의 동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환율 상황까지 고려하면 내년 실적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중국 메모리 업계가 DDR로 양산에 돌입한다는 뉴스 보셨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DDR4 때 중국이 대량 생산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폭락했던 악몽이 떠오르시죠? 작년에 그 여파로 삼성전자가 적자 전환까지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 만들고 있는 DDR로는 1A 나노 세대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1B, 1C를 지나 지금 1C 플러스 세대까지 가고 있어요. 몇 세대나 뒤처진 기술입니다.
우리는 10나노 공정을 쓰는데 중국은 16나노 공정을 쓰고 있어요. 공정이 낮을수록 반도체 가격은 비싸지고 성능은 떨어집니다. 더 결정적인 건 미국의 규제예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접근이 제한되면서 중국은 첨단 공정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 DDR5의 수율이 50% 수준이에요. 양산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여기에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내년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중국 DDR5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엄청난 실적을 거두는데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메모리 업계는 미국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기술력도 뛰어나고 HBM 점유율도 높은데 지금 마이크론의 12개월 선행 PBR이나 PER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를 따지면 SK하이닉스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있어요. 그럼 이 밸류에이션 격차는 언젠가 좁혀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마이크론은 내년에 적용해야 하는 HBM사를 재설계해야 하는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재설계한다는 거는 내년 상반기 퀄 테스트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반기 적용도 불투명하죠. 1년 동안 최첨단 공정 경쟁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점유율 확대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시장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은 특정 종목들로 꾸준히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는 급등주 정보, 대장주 공략 방법,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정보를 나누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 상단 고정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세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링크는 댓글창 맨 위에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이 최종 설계 테이프아웃을 끝냈습니다. 이제 설계 검증 단계로 넘어갔어요. 내년 양산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HBM사예요. 루빈에는 HBM사가 탑재됩니다. 그럼 HBM사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이에요. 그리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타이밍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AI 메모리 수혜가 HBM에만 집중되던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다양한 메모리를 조합해서 AI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HBM만이 아니라 범용 디램, 낸드까지 모두 중요해지는 거죠. 엔비디아는 한 가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들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 움직임이에요. 오픈 AI, 퀄컴,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구글, 메타 모두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기반의 병렬 처리 시스템인데 AI 전용 반도체는 NPU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의 차별성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은 엔비디아가 만들든 구글이 만들든 애플이 만들든 상관없어요. 누가 만들든 AI 반도체에는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메모리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사야 합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내년 메모리 업종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변곡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요. 변동성이 큰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기회예요. 메모리 초호황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시스템 반도체 대비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거든요. 주가 상승이 꾸준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들보다 훨씬 강하게 오르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국면입니다. 실제로 9월부터 2달 만에 첨단 디램 가격이 3배 급등했어요. 내년까지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HBM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D램, 낸드까지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전방위 라인 투자가 진행되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SK하이닉스가 HBM3 투자를 중단하고 HBM4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장비 발주를 멈췄거든요. 그 여파로 HBM 주요 장비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연말에 실적 악화로 인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 연초에 HBM부터 D램, 낸드까지 전체 설비 확대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할 테니까요. 내년 상반기 어닝 시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제 구체적인 수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비전입니다. 반도체 장비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본더예요. 차세대 패키징 장비죠. 내년 초에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합니다. 이게 차세대 HBM 장비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업계 1위 한미반도체는 내후년에야 양산에 돌입합니다. 1년 정도 기술 격차가 나는 거죠. 내년부터 적극 도입되는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 하나비전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그룹은 삼성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이건희 회장과 김승연 회장의 관계가 특별했고 지금은 이재용 회장과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죠. 반면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는 과거 특허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첨단 본더를 삼성전자에 공급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죠. 바로 그 자리를 하나비전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비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게 HBM 차세대 핵심 장비를 동시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내년 반도체 소부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프로브와 테스트 소켓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원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인데 국산화 이후 세계 점유율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리노공업의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소재나 부품 기업 중에 드물게 40%를 돌파하고 있어요. 장비 기업도 아니고 부품 기업이 40%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죠? 그만큼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증거예요. 내년에는 매출 급증으로 영업이익률 50%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일명 리노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원래 비메모리 쪽으로 퀄컴, TSMC 등에 납품되던 제품인데 최근 HBM 같은 첨단 메모리 쪽으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연일 갱신되고 있어요. 내년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리노공업은 최선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부터 SK하이닉스 100만원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수혜 기업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조차 입장을 바꿀 정도로 내년 전망이 밝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